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서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전망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음, 이 선진국 및 신흥시장의 약 15개국의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또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로봇, 뭐 이런 AI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직업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라지는 직업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헌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직업을 모두 다 헌법에서 보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에 포함되게 되면 그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누리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직업에 들어오는지 그것은 헌법 해석에 의해서 기본권 보호 영역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뭐 궁금증이 있죠.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도 직업에 해당하느냐? 예? 뭐 그다음에 외국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느냐? 직업 선택과 자격 제도는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직업의 자유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니 왜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써놨을까? 이것은 약간 처음에 헌법을 제정할 때 약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의 자유라고 썼어야 되는데 직업 선택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직업 선택만 보장하냐?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도 보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헌법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직업 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계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직업이란 뭐냐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 이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예,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객관식에도 잘 나오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요. 계속성 뭐 이런 것도 이따 설명해서 계속적 활동 그 계속적 활동에 해당하는 그럼 뭐 휴가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하는 일도 요 직업에 해당하는 수습직으로 잠시 동안 일한 것도 직업에 해당하는 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 뭐 여가 활동으로 했던 것도 직업이냐? 아니면 취미 활동으로 했던 것도 직업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에 관해서는 생활 수단성,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생활 수단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라고 말했으니까 계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뭐 교과서 중에 아주 유명한 교과서 중에는 공공모해성을 요건으로 드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공공모해성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헌법재판소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 선택과 직업 수행 행사는 그 우리 같은 기본권 주체가 누리는 제한의 효과가 다르대요. 그래서 직업 행사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직업 수행은 제한하더라도 그렇게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뭐 제한하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은 보다 폭넓은 허용된다. 뭐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폭넓게 허용된다. 누구한테? 입법자에게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 수행의 자유는 더 넓게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성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간의 제한의 법률상 제한의 정도는 다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직업의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직업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 또 직업을 통해서 생활의 기초 이런 걸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또 그 삶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직업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사람 인격의 경제적 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인격 중심적인 우리 기본권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 직업의 자유는 개인적인 생업과 생활 유지의 영역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인간의 생업, 또 생활 유지의 영역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바로 한다는 게 직업의 자유예요. 그 직업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활동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성과로서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개인은 생업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사회 공동체 전체의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 겁니다. 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든 자유시장 경제 질서든 하여튼 시장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그 근간에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생활의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국가나 사회의 경제활동의 기반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헌법상 직업의 개념적 징표. 아까 제가 직업을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직업은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속적인 활동,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생활 소득, 생활 수단성이 있어요. 생활 수단성. 이 생활 수단성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직업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 활동이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어야만 합니다. 그거 하는데 뭐 생활과 전혀 관계없어요. 뭐 그래서 뭐 취미로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이런 거. 뭐 이거는 생활 수단성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은 헌법상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취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거 단순한 취미 활동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실제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한 생활비를 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생활수단성에 기여하는 것은 직업으로 봐준다. 또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직업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직업만이 아니라 두 가지 또는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각각 제가 직업을 3개 갖고 있다면 3개가 다 나의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생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인 경우에는 각각 모두 다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수단성과 관해서는 지금 아까 반대해서 그랬던 단순한 여가활동, 취미활동은 직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겸업 또는 부업, 두 가지 업 또는 주된 업, 보충적인 업, 부업 이것도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직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성으로 두 번째 계속성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적이라 이 말은 헌법에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적어도 일정 기간 계속되는 활동이어야 되는 계속성을 지니는 계속성. 그러면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각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서 계속성을 직업의 징표로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이유는 일회성의 소득 활동을 직업 개념에서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1회한 것은 직업으로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성 여부는 주관적으로는 기본권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내가 해당 소득 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어야 되죠. 해당 소득 활동을 행위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는 또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져야 판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 휴가 기간 중에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수습직으로 했던 행위. 대학생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어떤 휴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행위는 계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요. 그러니까 계속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특정 기간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또 그러한 일정한 행위가 미래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하는 일이나 일시적인 활동은 계속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다.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이 계속성과 관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이냐가 아까 생활수단성이 계속성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공부회성입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공공부회성이 몇몇 교과서에 중요한 교과서들에 필요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직업에 해당하려면 공공부회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허용된 공공무해성을 지녀야 한다는 게 공공무해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소득 활동이어야지만 되지 사회적으로 공공유해한 활동, 그러니까 공공유해성이 있는 활동은 어떻습니까?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개념 요소로서 공공무해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렇습니다.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은 공공무해성을 직업개념에 직표해서 제외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무해성 자체를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직업의 개념적 징표로서 생활수단성과 계속성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그 다음 공공에 유의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공공무해성을 직업의 개념의 요소로 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무해가 아니라 공공유해성이 있다라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직업의 자유의 보호용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헌법재판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에서 판단해 볼 수가 없어요. 왜? 직업의 개념 징표에도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본권을 더 넓게 또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직업의 자유의 직업의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헌법적 판단을 통해서 그 본안 판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그 위헌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지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직업의 개념 요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은 기본권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직업의 자유 주체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또 직장 선택의 자유 요것과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중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어떻다?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그러니까 권리의 성질상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등과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인도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의 제한적인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간의 권리로 봄으로써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논리상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논리 전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 또 이것은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유권적 기본권이 있다. 구분하고 이 중에 이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면 외국인은 안 되고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면 외국인 되고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면 외국인은 되고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면 외국인은 안 되고 뭐 이런 양분적인 이분적인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이론을 권리 성질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간의 구분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꾸 헌법재판소 입장이 변해요. 왜? 국민의 권리로 계속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계속 국민의 권리로 봤다가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바뀌어서 인간의 권리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바뀌고 그 논거가 또 특별하지 않아요. 왜 국민의 권리에서 인간의 권리로 왔느냐? 그 근거도 적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 해석상 이거 인간의 권리니까 니네 외국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려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그 직장 선택, 직업 선택에 대해서 어떤 규율이 없으면 누릴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순 관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사법인, 사법인도 직업 선택의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직업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인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자연인에게 전속적인 일신 전속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는. 그러니까 이 자연인에게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원래 그 존속이, 원래 그 유지가 그 직업의 자유를 수행하는 것은 아닐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직업의 자유를 수행하려고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인은 그 자연인이 생활의 수입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법인도 이 법인의 존속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만 이제 사법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공법인은 뭡니까?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기본권 보호자다. 응? 기본권 담지자다. 뭐 이렇게 말이죠.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법인은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수범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어려운 문제지만 사법인 중에 공적인 부분, 일정한 부분은 공적인 영역, 공적인 일을 하는 그 사법인이 있어요. 이런 혼합기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혼합기업은 이 직업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가 특정 법인에게 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걸 간주해서 기본권 주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법인의 어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로 그리고 그 지배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국가가 그 법인의 재산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제한 쪽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 지금 직업의 개념과 관련해서요. 직업은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공무원, 뭐
교사, 뭐 사업가, 뭐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밀하게 나누면 또 엄청 전문화될 수 있죠.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면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하는 사람, 예? 그것을 에너지 공급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 공급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직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직업 간의 어떠한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 이냐 또는 또 어떤 경우냐면 새로운 직업이 계속 아까 발생한다 그랬죠. 이런 새로운 독립적인 직업들이 새롭게 발생하면 이것들을 어떠한 직업명으로 부를 것이냐.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하게 하시고 직업의 자유에 따른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직업의 자유의 구분은 보장 내용에 따른 구분과 직업 수행의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보장 내용에 따른 구분을 보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로 크게 나누죠.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직장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중에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쪽에 직장 선택 이거 들어가지 않나? 직장 선택 중에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이 직선택 쪽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업 수행의 자유 쪽에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직업 수행의 자유의 주체를 가지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짧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죠. 특정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입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전직의 자유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직의 자유는 새로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에 들어갑니다. 전직의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영리법인이면 이것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예요. 영리법인인 사법인이 설립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 직업 수행의 자유 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는 제가 첫 번째 직장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소적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적 장소를 말합니다. 공간적 장소를 직장이라 해요. 공간적 장소. 그러니까 직장 선택의 자유의 주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되죠.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돼요. 선택된 직업을 영구히 수행할 권리와 직장을 가질 권리 또 개인적으로 일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일하고 싶어. 이건 권리가 보장이 되지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 직장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관련해서 직장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은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방지하는 보호권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해고, 그리고 헌법이 막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국가에게 청구할 수도 없어요. 국가 보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오. 그 다음 일자리를 창출하시오. 이렇게 국가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특정한 장소에서 채용되고 유지되고
변경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헌법상 직장의 자유로운 선택이 개개인에게 허용된다는 말은 직업적 장소, 직업적 공간의 장소를 보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직장 선택의 자유란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 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한다. 국가가 나에게 지금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도록 어떤 방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근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구분과 다르게 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어디로 포함시켜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밑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엔 직업 교육자라는 말이 잘 없는데 독일 헌법에 보면 직업 교육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직업 관련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교육장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직업을 갖게 하도록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런 교육장이라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일반 교양 교육, 기초적인 교육, 기초 지식 교육 이상의 직업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교육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서 보장하지만 직업 수행과 관련된 직업 교육을 위한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의 주체에 따른 구분입니다. 영업의 자유입니다. 영업의 자유는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설도 영업의 자유를 어떻게 나누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업의 자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계속적 독립적 수익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란 것은 생업을 영위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이 영업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 중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나눕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것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시죠? 직업 수행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업의 자유 쪽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학설에서는 영업에는 상업, 수공업, 자유업, 자영업, 농업 뭐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의 직업을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반드시 뭐 옳으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 또 영업이란 자유직 또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것도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의 자유인데요. 기업의 자유는 이제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청산할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지금 헌법 15조 직업의 자유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119조 1항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어요. 또 헌법 15조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기업의 자유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업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업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 쪽에 보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쟁의 자유 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5조에는 경쟁의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자유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자유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쟁의 자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은 기본권 주체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 경쟁의 자유는 당연히 기업의 자유에서 직업의 자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이론에서 제가 다른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독일의 이론이거든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론, 단계 이론. 이것에 관해서 이제 뭐 많은 교과서에서 싣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헌법 체계는 잘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약국 판결에서 아포테켄 우어타일인데 약국 판결에서 이론을 전개한 단계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1단계,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2단계,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 3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수행의 자유의 제한 1단계 수행입니다. 수행 첫 번째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을 먼저 해야 된다. 1단계 직업 선택이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먼저 제한하라.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이 아니라 직업 수행, 영업시간 이거를 좀 줄이면 돼요. 심야 영업 제한, 영업장소, 학교 부근의 유흥업소 영업 제한,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 방법, 담배값에 담배 경고 문구 부착 뭐 방법이죠.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입법 제한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 밖에 또 백화점에서 박연 세일 횟수를 줄여라. 택시의 합승 행위를 금지시키고 택시의 격일제 영업제도,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등 뭐 이런 것들은 직업 수행의 자유의 제한 1단계라는 겁니다. 2단계 보시겠습니다. 예,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2단계입니다. 1단계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1단계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해서 잘 안된다.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면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로 제한해라. 이런 겁니다. 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예를 들면 직업 선택할 때 일정한 전문성, 기술성, 수료성, 무슨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그러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죠.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3단계입니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이거는 뭐 자기의 능력과 주관적 사유와 관련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목적 달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그런 또 명백한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3단계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나 화물차 영업의 허가를 필요한 만큼의 수로 제한하는 겁니다. 약국 개업 허가를 주민에 대한 약품 공급에 필요한 만큼의 수를 제한하는 것.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또 주유소 같은 것을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단계론을 설명해 드렸고
예. 근데, 지금 단계 이론에 대해서 약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37조 2항에 어떠한 기본권, 직업 수행이든 직업 선택이든 37조 2항의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독일 기본법에는요, 독일 기본법 제12조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어요. 왜?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 수행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까를 궁리하다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약국 판결을 통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 이렇게 직업 선택도 제한할 수 있다.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직업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헌법 이론적으로 만든 게 단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자기네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계속 적용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3단계 이론이 필요 없다. 왜?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직업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구의료법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지에 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업 수행의 일정한 전문성, 기술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 선택을 기본권 주체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일정한 주관적 자격 요건을 결부시켜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말했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결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아청법 조항이 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지 여부에 관해서 이것은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직업 선택과 자격제도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직업관에서요 많은 것들이 자격을 요구해요. 자격, 그죠? 자격 취득이 바로 직업 선택의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자격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바리스타, 커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커피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 선택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한 경우. 있는 교사 같은 경우, 그죠?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또, 자격을 취득했지만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교사도 임용이 돼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자격 취득이요. 직업 수행, 선택 수행과 직결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고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업과 직결되는 거죠. 요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런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 취득이 직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자격 취득이 직업 선택 수행과 직결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런 직업과 관련된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 심사 강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 직업의 자유에 관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천천히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